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제가 요즘에 치매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책을 읽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신이 좀 없어서 메모를 안 할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근데 이 책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패트릭 브링글리시가 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집 근처에 있으면 맨날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그림과 조각, 고대 유물과 문화재가 잔뜩 들어있죠. 심지어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을 하나 뚝 떼서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2010년 5월에 여기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덴두르 신전이죠. 이 책에도 나옵니다.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요. 진짜 집 근처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미술관이 있다면 저는 맨날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혜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책에서 보게 되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야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을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가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혜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기서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을 한 분입니다. 패트릭 브링글리시고요. 책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분의 지적 능력과 글쓰기 솜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뉴요커에 입사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요커는 미국 최고의 주간지죠. 여길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한다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작은 신문사나 작은 잡지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좀 더 큰 곳으로, 좀 더 유명한 곳으로 옮기면서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뉴요커에 입사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저자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저자 역시도 뉴요커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했던 걸로 이 책에는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일자리를 저자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여기엔 사연이 있겠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자 패트릭 브링글리시에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죠. 있었습니다. 수학 천재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형과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다가 와, 걔가 네 형이었어? 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다고 하죠. 학교 전체가 다 알아주는 천재였던 거예요. 이게 동생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보통 형이 이렇게 똑똑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자는 좀 달랐던 거예요. 형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아마 스스로의 자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도 만만치 않게 똑똑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 뉴요커라는 아주 좋은 잡지사에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자에게 형은 열등감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을 더 빛나게 해주는 대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형이 죽어버립니다. 사망했어요. 저자가 25일 때 일입니다. 이게 2008년 6월이었고요. 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거행됐는데 하필이면 또 이날이 이 책의 저자가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장을 예약해뒀던 날입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네. 저자에게 형의 사망은 너무나도 큰 상실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25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망한 직장에 있는 마철로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네, 상실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문장들이죠. 그 똑똑했던 형이 쓰러지는 모습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 결과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표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미술관이었냐? 허구많은 직장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미술관을 선택했느냐?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나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에 지원했다. 11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며 그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도착했다. 가슴이 벅차고 찢어지는 듯했다. 한동안은 그저 가만히 서 있고 싶었다. 네, 이 문장들을 보면 저자는 미술관을 애도의 공간으로 선택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미술관을 택한 거죠. 주요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가장 단순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저 서 있기만 하는 가장 단순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미술관 경비가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봐도 미술관 경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가장 오래 하는 일, 시간으로 나눠보자면 가장 오래 하는 일은 서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건 팩트입니다.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서 있게 되죠. 사실상 멍 때리는 겁니다. 멍한 상태로 서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 멍 때리는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인 거죠. 내 몸과 마음을 가장 단순한 상태로 둘 때가 바로 멍 때릴 때죠. 그리고 바로 그 멍 때리고 있을 때 치유가 이루어지죠. 내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유일한 일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망을 보는 것. 두 손은 비워두고 두 눈은 크게 뜨고 아름다운 작품들과 그것들을 둘러싼 삶의 소용돌이 속에 뒤엉켜 내면의 삶을 자라게 하는 것. 이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네, 저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형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과정을 거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상실에 대한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계기가 생기면 그 일상 복귀 타이밍이 좀 빨라지기도 하죠. 네, 저자의 경우에는 애가 생겼습니다.
첫 애가 생겼을 때만 해도 미술관을 계속 다녔어요. 근데 둘째 애가 생기고 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더라고요. 일단 돈도 문제죠.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미술관 경비를 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무척 중요한 날을 미술관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 또 주중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풀로 보내기가 힘들죠. 그러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직업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겠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저자는 그 대상을 좀 더 정성스럽게 내 시간을 온전히 다 들여서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은데 반려동물의 역할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먼저 보낸다든지 혹은 남편을 먼저 보내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이분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상실감이란 무척 크죠. 네,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생긴다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상실감을 견뎌내시더라고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형이 죽고 나서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될 테고요. 하나가 더 덧붙여졌던 거죠. 애를 키워야 한다. 애를 내가 돌봐야 한다. 라는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젠 내가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에게 미술관은 애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 개인적으로는 상실과 애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쓴 책들 중에서 무척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간 저는 애도에 대한 책 베스트로는 김연경 씨가 쓴 좋은 이별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상실과 애도를 키워드로 가지고 쓴 책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와, 괜찮다. 좋은 이별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한 가지 덤이 있죠. 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됩니다. 그 정보와 더불어서 이 책의 저자가 내놓는 훌륭한 해설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덤이 많은 책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